마음을 거울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 하나하나에는 미완성 프로젝트, 미납 청구서, 미뤄둔 대화 등 다양한 걱정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중심에서 한 사람이 이러한 이미지를 정리하려고 하지만 거울은 계속 늘어나 혼란스러운 미로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울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이 결여된 반영 속에서 영원히 방황할 운명일까요? 칼 융에 따르면 걱정은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며 두려움과 불안의 굴레에 가두는 착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출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걱정은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과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걱정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힘을 행사하는지, 왜 걱정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윤근 걱정이 우리가 억누르기를 선호하는 성격의 측면인 우리의 그림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 불안감, 실현되지 못한 욕망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려고 애쓸 때조차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걱정은 유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걱정하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거야, 또는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수 있어 와 같은 말로 걱정을 정당화합니다. 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걱정은 통제력이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쏟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윤근 이를 자아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는 상황이 종종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을 때조차 필사적으로 통제력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미래를 암울하게 그리는데 그토록 취약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화의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는 능력은 숨어있는 포식자,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 또는 기아와 같은 생존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우리가 위험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주장했듯이 우리는 생물학적 소인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갇혀 있습니다. 두려움, 겪었던 트라우마, 자신감 부족의 실로 엮어진 이러한 이야기는 점차 걱정을 우리 성격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본성적으로 매우 불안한 사람이야, 또는 나는 끊임없이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해 와 같은 말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뿌리 깊은 습관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습관 말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걱정의 본질에 대한 관점을 제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종 걱정은 우리의 그림자, 우리가 열심히 억압하는 우리 성격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를 흩트리는 술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아무리 무섭게 느껴지더라도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실현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직시할 용기를 낼 때 두려움은 우리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윤근 이 과정을 우리가 성격의 억압된 측면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통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 시각화하세요. 하지만 두려움에 마비되지 말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무엇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이 크게 과장되었거나 결과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절망의 낙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기 분석을 위한 끈기 있는 제안, 그림자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잠재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윤기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불꽃이 깜박이고 있으며 그것을 찾을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걱정스러운 생각에 마법에 걸린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종종 걱정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두려움에 우리를 가두는 덧없는 구조, 유령 같은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새로운 흥미진진한 길이 시작됩니다. 바로 불안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잠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도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여러분이 이 문을 여는 것을 완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문 뒤에 숨어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익숙하고 비좁더라도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융에게 이 문은 우리가 열심히 피하고 억압하거나 단순히 잊어버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우리 성격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부분인 그림자의 분명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역설은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걱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일종의 통제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똑같은 대화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평가할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실제로 일어날 때 종종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바로 이것이 걱정의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걱정은 우리를 준비되었다고 확신시키지만 실제로는 해결책에 가까워지지 않고 무의미하게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암울한 예감이 다행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결국 사소한 일로 밝혀진 불쾌한 임무였거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이었을 것입니다. 걱정은 즉시 진압해야 할 불길과 같습니다. 하지만 윤근 우리에게 이 불길이 종종 우리 마음의 투영일 뿐인 환상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러한 걱정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윤근 걱정을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무언가가 주목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종종 걱정은 우리 그림자의 특정 측면이 관심을 갈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괴롭힌다면 이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걱정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직시하면 점차 여러분에 대한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재정적 안정에 대한 불안입니다. 직장을 잃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걱정은 충분히 정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윤근 또한 자기 불안전감이나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불안과 같은 더 깊은 신념을 반영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면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회복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 그림자를 향해, 즉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윤근, 우리 성격에 숨겨진 부분을 직면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힘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충돌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해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칼 윤근,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되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데 대한 매력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충돌하는 것은 우리 성격의 가장 은밀하고 종종 고통스러운 구석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몰입이 개인적인 성장과 깊은 내면의 변화를 위한 무한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어두운 땅의 품에 잠들어 있는 작은 씨앗을 상상해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림자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 우리의 내면의 장벽을 키우는 뿌리를 밝혀내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끊임없이 자신감 부족을 느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윤근 결코 이 불안한 상태를 억누르라고 조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감정을 신중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 감정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과거의 실패, 여러분이 들어야 했던 비판적인 발언,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비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인식하면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오래된 신념이 여러분의 과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의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종종 우리를 현재에서 떼어놓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미래나 과거에 갇혀 있나요? 윤근, 이것이 인간의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삶은 그 충만함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지만 걱정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융의 또 다른 매혹적인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인 동시성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이러한 동시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한다면 여러분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여러분을 해결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삶의 흐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열망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면 그러한 운명적인 순간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칼 융근 신뢰가 수동성과 무위의 동의어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필요한 순간에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끊임없는 두려움에 부담 없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서핑 기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제할 수 없지만 파도와 조화롭게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유연성과 적응성은 삶의 불가피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데 기반을 둔 진정한 자유의 표현이며 총체적인 통제에 대한 헛된 환상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쁨을 앗아간다면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재고할 때가 왔습니다. 걱정은 적이 아니라 오히려 메신저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그림자의 일부가 숨겨져 있고 인정받지 못해 보이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성격의 어떤 측면이 통합과 수용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걱정과의 관계를 위협에서 동맹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변혁적인 힘입니다. 그림자와 싸우는 것을 멈추면 그림자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로 인도하려는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지치는 걱정을 놓아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면 그것은 자기 발견이라는 흥미진진한 여정의 다음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뢰와 개별화 과정이 어떻게 여러분을 내면의 자유와 조화로 이끌 수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급류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각 단계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조류가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완전한 탈진의 순간에 여러분은 눈을 들어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발견합니다. 그 다리는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조류와 싸우는 데 집중하느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다리는 바로 여러분을 해방과 새로운 기회로 이끄는 길입니다. 칼 융은 분명히 걱정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눈을 멀게 하여 바로 옆에 있는 해결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급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신뢰입니다. 자신, 삶, 그리고 우리를 완전함과 자기 실현으로 이끄는 개별화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찌는 듯한 사막의 신기루처럼 불확실성의 안개에 쌓여있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마음의 끈끈한 포옹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에서 인간 발달의 씨앗을 보았고 우리에게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운명의 모든 전환을 계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기치 않은 것에 마음을 열고 삶이 우리를 그 색으로 놀라게 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이 여러분을 있어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인도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시나리오의 거미줄을 얼마나 쉽게 짜는지, 다가오는 실패와 재앙의 그림을 그리는지 눈치챘나요? 밤의 그림자처럼 이러한 유령 같은 이미지는 불길한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하지만 얼굴을 마주하면 흩어집니다. 윤근, 이러한 통제에 대한 갈망은 외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우주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깊은 신뢰 부족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신뢰하나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의 모든 승리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왜 자신의 힘, 어떤 도전에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믿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윤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단절되어 살고 있으며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와 강요된 기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단절은 불안과 불안감을 낳고 우리가 단순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강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심지어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를 상상해 보세요.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삶 말입니다. 유토피아처럼 들리죠?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는 개별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아와 재결합하고 삶을 개인적인 가치와 목표에 맞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는 길입니다. 개별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은 성격의 측면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Устаревших убеждений и подвергнуть сомнению нарративы, которые долгое время принимались за истину. Но результаты этого путешествия поистине преображают. Постепенно приходит осознание, что многие из терзавших тревог были беспочвенны, являясь лишь отголосками старых страхов, эхом звучавших в пустоте, которую теперь можно заполнить самопознанием и уверенностью. В этой связи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о планах на будущее. Стоит помнить, что будущее часто отражает наше настоящее. Если жизнь проходит в плену страхов и неуверенности, то будуще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угрожающим. Но если начать культивировать доверие и гармонию со своим истинным «я», то будущее предстанет не как источник беспокойства, а как пол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едставим аналогию. Альпинист, впервые решивший покорить гору, может месяцами терзаться опасениями о возможных неудачах, шторме, падении, нехватке воздуха. Но как только он делает первый шаг на тропе, происходит перемена. Он осознает, что не мож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огоду или сложность маршрута, но в силах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каждый свой шаг. Каждый преодоленный участок пути укрепляет его уверенность,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он достигает вершины. Именно действие, а не беспокойство, привело его к успеху. Карл Юнг, выдающийся швейцарский психолог и философ, утверждал, что деятельная позиция является мощ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в борьбе с тревожными состояниями. А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 даже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шаги, способны разорвать замкнутый круг навязчивых мыслей, открывая путь к уверенности в собственных силах. Каждый, пусть даже маленький, успех укрепляет веру в способность преодолевать жизн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Но как обрести доверие к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й жизни? Юнг призывает нас обратиться к мудрости природы. Взгляните на дерево. Оно не пытается управлять ветром или дождем, а просто растет, доверяя восходу солнца. Подобно этому, в жизни существует естественный поток, некая синхронность, направляющая нас, даже если мы этого не осознаем. Доверие к этому потоку освобождает от непосильной ноши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контроля. Как же развить это ценное доверие? Одним из способов является практика осознан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Когда мы присутствуем в настоящем моменте, мы не застреваем в прошлом и не тревожимся о будущем. Мы проживаем жизнь здесь и сейчас, ощущая ее полноту. Имен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мы осознаем, что настоящее всегда подвластно нам. Юнг напоминает,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наших тревог связано с событиями, которые еще не произошли и, возможно, никогда не произойдут. Поэтому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когда вас охватит беспокойство, задайте себе вопрос: это происходит сейчас или это всего лишь сценарий, созданный моим воображением? Этот простой вопрос способен изменить восприятие и вернуть вас в реальность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В заключение Карл Юнг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доверие – это не заветная цель, а непрерывный процесс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Невозможно в одночасье обрести непоколебимую уверенность. Она куется постепенно через столкновение с собственной тенью, преодоление страхов и укрепление веры в себя и в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горсть мелкого песка в вашей ладони. Чем сильнее вы стремитесь его удержать, тем стремительнее песчинки ускользают сквозь пальцы. В этом и заключается парадокс сопротивления. Чем отчаяннее вы пытаетесь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неизведанное или избежать его, тем быстрее контроль ускользает от вас. Карл Юнг верил, что ключом к преодолению этой динамики является принятие. Однако, прежде чем вы представите себе, что принятие – это капитуляция или пассивное смирение со вс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необходимо осознать, как эта идея может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ть ваше восприятие жизни и проблем. Сопротивление, по мнению Юнга, это проявление внутреннего конфликта. Оно возникает, когда человек борется с естественным течением жизни, пытаясь подогнать события под свои ожидания или страхи. Вспомните случай, когда произошло нечто неожиданное, и вы потратили все силы на то, чтобы изменить или отрицать эту реальность. Возможно, это была потеря работы, разрыв отношений или ситуация, не подвластная вашему контролю. Задумайтесь, принесло ли это сопротивление решения или лишь усугубило вашу боль? Ярким примером этой концепции служит история Виктора Франкла, психиатра, пережившего Холокост. Находясь в нацистских концентрационных лагерях, Франкл осознал, что сопротивле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не изменит его ужасной реальности. Вместо этого он решил принять то, что не мог изменить, и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том, что ему подвластно, на своем отношении и восприятии. Он сумел найти смысл даже в самых невыносимых страданиях, доказав, что истинная свобода заключается не в контроле над внешним миром, а в нашей реакции на него. Карл Юнг, развивая эту мысль, вводит понятие приятия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го, утверждая, что человек склонен сопротивляться не только внешним обстоятельствам, но и внутренним процессам. Вспомните, как часто мы пренебрегаем интуицией, подавляем чувства или избегаем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опасениями. Это внутренне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порождает напряжение, которое зачастую проявляется в виде тревоги. Но что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мы откажемся от борьбы с этими ощущениями и встретим их с неподдельным интересом? В древнегреческой мифологии существует поучительная история об Орфее и Эвридике, иллюстрирующая эту концепцию. После трагической гибели Эвридики Орфей решается спуститься в мрачный мир мертвых, чтобы вернуть свою возлюбленную. Боги соглашаются отпустить Эвридику, но ставят условие: Орфей не должен оглядываться назад, пока не достигнет мира живых. Однако, терзаемый сомнениями и страхом, Орфей нарушает запрет и навсегда теряет Эвридику. Этот миф служит яркой иллюстрацией того, как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еизведанному,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следует ли за ним возлюбленная,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утрате самого дорогого. Юнг предлагает заменить сопротивление активным принятием, рассматривая его не как капитуляцию, а как осознанное согласие.
Это подразумевает открытость к новому, готовность принять любой опыт и веру в то, что даже в самые сложные моменты можно извлечь урок или найти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трансформации. Но как реализовать это на практике? Одним из эффективных способов является медитация или упражнение на осознанность.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дтверждают, что регулярная медитативная практика способна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ь уровень тревоги и беспокойства.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в процессе медитации человек учится наблюдать за своими мыслями со стороны, не отождествляя себя с ними. Мысли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мимолетные облака, постоянно меняющиеся и не обладающие постоянством. Подобный сдвиг в восприятии может принести долгожданное освобождение. Еще один действенный метод самопознания предлагает нам Карл Юнг, называя его работой со сновидениями. Великий аналитик был убежден, что сновидение – это своеобразный портал в глубины нашего бессознательного, где скрываются потаенные страхи, неудовлетворенные желания и внутренние конфликты, ускользающие от нашего сознатель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Регулярная фиксация сновидений и их последующий анализ способны пролить свет на послание, которое подсознание пытается донести до нас. Возьмем, к примеру, повторяющийся сон о падении. Это может быть не просто отражением глубинного страха, но и настоятельным призывом к большей вере в жизненный процесс, к умению отпускать контроль и доверять течению событий. В ряде случаев принятие требует пересмотра устоявшихся убеждений и установок. Юнг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многие из нас оказываются в плену историй, которые мы сами о себе рассказываем. «Я не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 меня преследуют неудачи, у меня ничего не получится». Эти деструктивные нарративы лишь усиливают наш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переменам и всему новому, удерживая нас в зоне мнимого комфорта, даже если эта зона полна страданий и ограничений. Однако, если мы осмелимся подвергнуть сомнению эти самоограничивающие убеждения и заменим их историями, которые более точно отражают нашу истинную сущность, мы сможем открыть двери для н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и перспектив. А что говорит наука? Современные нейроб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дтверждают, что человеческому мозгу свойственно естественн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Это эволюционно обусловленная реакция, призванная защитить нас о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угроз. Тем не менее, научные данные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том, что практика осознанного принятия способна перестраивать наши нейронные связи и помогать нам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 справляться с вызовами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В одном из экспериментов участники, регулярно практиковавшие медитацию осознанности, отмечали значительное улучшение способности справляться с труд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снижение эмоциональной реактивности. Сдаться на волю неизведанного вовсе не значит закрывать глаза на существующие трудности или увиливать от взятых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 Скорее, это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ризнание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как органич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нашего бытия. Как только мы прекращаем отчаянное сопротивление ей, перед нами открывается удивительная истина. В сфере непознанного таится потенциал для новаторских решений и неожиданных перспектив. Давайте перенесем эту концепцию в плоскость повседневности. Представьте, что вы переживаете период перемен, будь то сме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ли личный кризис. Естественной реакцией может стать отторжение, стремление держать под контролем каждую мелочь или избегать малейшего риска. Но что, если вместо этого позволить событиям развиваться своим чередом? Это не призыв к пассивности, а выражение веры в собственные силы,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пособности преодолеть любые препятствия. Подобный сдвиг в восприятии способен превратить казавшуюся ранее непреодолимой преграду в трамплин для личностного роста. В заключение стоит вспомнить слова Юнга о том, что принятие – это не одномоментный акт, а непрерывный процесс, требующий постоянной работы над собой.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мы делаем выбор в пользу доверия, а не сопротивления, мы укрепляем свою способность встречать жизненные невзгоды с достоинством и отвагой. Задайте себе вопрос, чему я сейчас отчаянно сопротивляюсь? И что изменилось бы, если бы я позволил этому случиться? В дальнейшем мы обратимся к самому важному аспекту, как принятие открывает путь к состоянию потока, когда жизнь перестает быть непрерывной борьбой и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опыт гармонии и наполненности. 당신이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흥미진진한 여정이 정점에 도달했고 당연히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귀중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글에서 우리는 불안의 내면 세계의 복잡성을 깊이 파고들어 불안을 부추기는 어두운 그림자를 탐구하고 필사적인 저항의 결과를 느끼고 마침내 수용으로 주어지는 해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방식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를 밟을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광대한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삶의 걱정거리는 표면에서 휘몰아치는 맹렬한 폭풍과 같아서 파도를 일으키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격렬한 폭풍 아래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존재합니다. 침묵과 지혜의 안식처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윤근, 이 평화의 성소가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며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며 덧없는 삶의 폭풍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소중한 내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의식적인 실천과 의도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즉, 불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과 치열하게 싸우는 대신 불안에서 개인적인 성장에 귀중한 기회를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깊은 통찰력과 새로운 관점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훌륭한 예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젠가 내 인생에는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종종 어깨에 짊어지는 불필요한 짐에 대한 단순한 상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두려움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름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시나리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자신이 알지 못했던 힘과 회복력을 발견한 경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칼 윤근, 우리에게 수동적인 성찰을 버리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면서 개성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재결합하면 외부의 목소리와 내부의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와 열망에 따라 인도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단계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변화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자기 분석에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실제적인 두려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허구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인가? 그런 다음 이러한 두려움을 글로 적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여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윤근,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피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이미 해방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둘째, 자신뿐만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신뢰를 키우십시오. 주변 자연을 살펴보십시오.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고 따뜻함이 돌아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인생의 주기와 조화를 이루어 움직일 수 있으며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불안 수준을 크게 줄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3가지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들은 거창한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햇빛의 따뜻함이나 고무적인 대화와 같이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당신이 부족한 것에 대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하여 내면의 온전함과 만족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당신의 세계관에 긍정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는 산처럼 보였던 문제가 해결 가능한 과제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여기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 대신 과거의 억압적인 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엄청난 내면의 조화와 해방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